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결과 충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12번째로 높은 32.38%로 집계된 가운데 본투표당이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습니다. 천안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약 12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에서 선거벽보를 우산으로 찔러 훼손한 7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후보가 싫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산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1시간 만에 진화를 완료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호석 기자, 충남을 비롯한 이번 대선 사전투표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의 최종 전국 투표율은 34.7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남이 56.5%, 전북 53.01%, 광주 52.12% 등 세 지역 모두 투표율 50%를 넘겼습니다. 반면 영남권은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인 25.63%를 기록하는 등 모든 지역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충청권의 평균 사전투표율은 35.29%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을 제외한 대전과 충남, 충북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충남의 투표율은 32.38%로 17개 광역시도 중 1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본투표 당일 알아둬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이번 대선의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와 다르게 유권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지정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투표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연필이나 펜, 개인 도장을 이용한 표시는 무효 처리됩니다. 또 투표용지에 기표 용구를 2번 이상 찍거나 네모칸을 벗어나 기표하면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기표소 안에선 사진 촬영을 해선 안 되고 투표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지난 1일 저녁 10시 30분쯤 천안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전체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발생 약 3시간 3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 2,000제곱미터와 설비 16대가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2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에서 선거벽보를 우산으로 찔러 훼손한 7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서산 시내에 설치된 선거벽보에 특정 후보 얼굴 사진을 우산으로 찔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후보가 싫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3시 40분쯤 서산시 대산읍의 한 태양광 발전소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5명을 투입해 5시간 28분 만에 주부를 잡았으며 11시간여 만인 2일 새벽 2시 20분쯤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 발화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이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현재 희망학교에 활용 중인 AI 디지털 교과서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구정하고 사용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대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법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제2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AI 디지털 교과서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적극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 후보가 이긴다면 현행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일환인 AI 디지털 교과서는 도입 이전부터 그 실효성을 놓고 교육계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실제 교원단체의 반발 속에서 올해부터 시범 도입된 AI 디지털 교과서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32.4%에 불과했습니다. 충남의 채택률은 11.7%에 그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교원단체들은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8시 20분쯤 당진 화력발전소 인근 해상을 지나던 3.5톤급 어선이 스크루 파손으로 침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평택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출동시켜 선장과 승객 등 2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승객은 어지럼증을 호소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지역 기업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태국 식품 박람회에 참가해 1,3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는 동남아 시장 개혁을 위해 도내 20개 기업과 함께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기업은 쌀 가공품과 홍삼, 백삼과 조미김 등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딸기 수출 유망주로 부상 중인 태국과 싱가포르 시장을 겨냥해 골드베리 등 신품종 딸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서산시가 충남 최초로 소브루셀라 결핵검사 신청 앱 서산 헬스우를 운영합니다. 해당 앱은 소브루셀라 결핵검사 신청과 검사 일정 알림, 신청 내역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존 검사 신청은 축산농가가 서산시 축산과에 직접 전화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서산시는 해당 앱의 운영을 통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검사 신청이 가능해져 농가의 편의가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서해안 일몰 힐링 캠프를 운영합니다. 당진시는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와 협업으로 난지도 관광지와 난지도 국민여가 캠핑장, 도보 여행 구간 약 13km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캠프는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8월까지 난지도 관광지에서 1박 2일간 모두 4번 운영됩니다. 당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난지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 자원이 홍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대표 관광지인 예당호 출렁다리의 누적 방문객이 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지난 2019년 개통 후 51일 만에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지난 2021년에는 5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출렁다리의 길이는 402m로 개통 당시 국내 최장 출렁다리로 주목받았습니다. 한편 예산군은 2025-2026년 예산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마다 지방 분권을 외치는 목소리는 큽니다. 하지만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지역 미디어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데요. 지역 미디어의 역할과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통합학술대회가 부산 콘텐츠 마켓에서 열렸습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을 필수 정보 채널로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 콘텐츠마켓 통합학술대회에선 수도권 중심의 전국 매체는 수도권의 시각이 작동하는 만큼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지역 매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 일례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에 관해 지역과 수도권 언론의 시각차가 뚜렷해 전국 매체의 지역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이번에 연기 얘기가 나오니까 서울에서 벌써 그런 말이다. 왜 공항을 지으려고 하냐. 이참에 다시 그냥 인천공항까지 KTX 잘 따라줄 테니까 그냥 포기해라. 그런 얘기가 서울 언론에서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역의 시각, 지역의 입장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 시각을 가지고 어떤 지역의 이슈이든 아니면 전국적 이슈일 때도 지역민의 시각으로서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또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정보와 재난 정보 등 필수 정보를 전달할 지역 매체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산불과 지진, 태풍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세밀한 정보 전달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능은 지역 미디어의 차별화된 역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제가 LG 헬로 비전에서 제일 좋게 봤던 게 재난방송이었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재난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파견도 시키고 어떤 식으로 지금 주어진 환경 내에서 빨리 퍼뜨릴 수 있을까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케이블 TV 지역 채널을 IPTV 등 유료 방송에 의무 송출하도록 해 지역 정보의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또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등 지역 사회의 공공재 역할을 해온 만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기는 가속화하고 있는 지금 생존 위기에 직면한 지역 미디어. 대선 후보들이 지역 균형 발전과 분권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지역 미디어를 살리는 정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충남교육청이 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사이버 폭력, 도박 예방 교육 집중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사이버 폭력과 도박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해당 기간 각 학교는 자율적으로 일주일을 정해 학생 대상 예방 교육과 교직원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원 대상 우수 사례 공모와 학생 참여형 캠페인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염소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보양음식 소비 증가에 따른 염소고기 수입량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홍성군은 오는 9일부터 3주간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를 판매 취급하는 일반 음식점과 식육 판매업 등입니다. 중점 단속 사항은 수입산 염소의 국내산 중갑 판매와 무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의 사용 조리 여부 등입니다. 청량군이 이번 달부터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행복택시 운행 지원 횟수를 확대합니다. 청량군은 기존 가구당 월 4회였던 행복택시 이용 지원 횟수를 월 8회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버스 노선 미운행 지역과 벽오지 거주 세대 등이며 현재 76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